쌤쥐의 정보 유출.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구글의 제미나이를 활용한 어떤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방법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미나이 하면 아마 제가 예전에 강의를 찍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써보셨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에 제미나이 2.0 플래시라는 모델이 새로 발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재미난 모듈들이 지난 11월 달 그리고 오는 2월 달에 업데이트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최신 어떤 정보를 담은 영상을 찍고자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학생보다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학교 현장에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특히나 생성형 AI 도구인 또 제미나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자 하는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제미나이라고 하면 구글에서 개발한 생성형 AI 도구입니다. 제미나이와 관련해서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메일로 주시면 제가 관련해서 섭외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를 제일 쉽게 쓰시는 방법은 사실상 구글 창이죠. 새로운 구글 창에서 여기 눌러보시면 제미나이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쭉 내려보시면 여기 제미나이 보이시죠? 그죠? 제미나이 눌러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제미나이 화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 플래시 모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 플래시 Thinking Experimental이라고 하는 모델도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지금 오늘 3월 1일자 기준으로 하나 더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은 대부분 개인 계정을 쓰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개인 계정과 저는 학교용 계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 계정과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데이터 보호 기능이라고 하죠. 여기 지금 보면 방패 모양이 켜져 있는데 요거는 제미나이가 제가 입력한 데이터를 다음 제미나이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학교 현장에서 쓰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 보호가 되어 있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생성형 AI 결과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사실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필터링 된 상태로 나가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뭐 그록이라든지 챗 GPT보다는 제미나이 활용을 조금 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용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인공지능을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야. 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수업에서 다루고 있고 물리의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생명과학인데 생명과학 수업과 융합한 프로젝트 주제를 5가지만 추천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학생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계속 이걸 뭔가 검색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구나, 뭐 어떤 선생님 만나서 어떻게 이 융합 수업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아이디어를 먼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프로젝트 할 때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시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관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 질문을 해보면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제미나이 2.0 플래시의 모델이고요. 제미나이 밑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공유, 독수로 내보내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독수로 내보내기를 하면 지금 여기 응답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친구가 문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서를 여시면 제미나이가 작성해준 이 문서를 볼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잘못된 내용들 그리고 뭐가 잘 됐는지 그리고 뭔가 이 중에서 어떤 고쳐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를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가 답변을 줬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 중에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는 꼭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수업 때 다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팀 프로젝트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서를 공유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다가 액세스 사용자로 지정을 해서 공유를 해서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일 테고 이 부분에서 대답 재확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답 재확인이라는 부분은 매일매일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뭐 코드 프로그래밍 같이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묻는다라고 한다면 저 대답 재확인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플릿이라는
코딩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계할 수 있도록 바로 어떤 서비스가 활성화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하나 해보겠습니다. 대답지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줄이 그어지는 것은 이 출처가 여기에서 가져왔다라는 의미이고요. 지금 대부분 뭐 많이 출처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거짓인지 아닌지를 필터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질병 예측 모델 개발하는 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제시해 준 프로젝트 중에서 질병 예측 모델을 파이썬으로 개발하고 싶어. 예시 코드를 제시해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응답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프로젝트의 초안을 빌드할 때 굉장히 좀 좋은 도구가 아닌가 싶고요. 말하는 것과 동시에 굉장히 네,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고장이 났나 본데요. 다시 한번 더 시켜볼게요. 네, 아까 전에는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지금은 이제 코드를 분석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통 저희 아이들이 이런 거 분석을 할 때 뭐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뭔가 이제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코드 실행 중 오류가 발생했대요. 뭐 제 인터넷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아니면 이 제미나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 되면 조금 있다가 다시 시도해서 제가 성공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녹화를 진행했는데요. 이전에 네트워크가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류가 나타나서 질문을 살짝 바꿨습니다. 파이썬으로 개발하고 싶다고 그냥 파이썬 코드를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잘 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게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지금 제가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코드상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쭉 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여기 공유해 보면 리플릿으로 내보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눌러서 바로 리플릿이라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코딩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넣어서 어떤 걸 하냐면 뭐 이미지에 대해 해석을 해달라, 아니면 이미지에서 뭐뭐뭐를 찾아달라 하는 이런 작업들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파일을 집어넣어서 이 파일에서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달라, 뭐 이런 것도 시켜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Thinking Experimental이라고 하는 추론에 관련된 모듈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델을 다른 걸로 바꿔서 추론과 관련된 모델을 집어넣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도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질문을 정제한 다음에 그 질문을 자기한테 다시 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번쯤 고민해보고 답변을 하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은 이제 실험 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시간 정보와 일부 제미나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아까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게 답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빠른 답변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더 적합한 것 같고요. 나는 좀 빠르고 범용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하시면 아까 전에 썼던 플래시 모델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을 사용하든지 간에 적절하게 활용을 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점은 얘가 나타내주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사실 제가 지금 영상 녹화 중이라 그런데요, 여기 요 마이크 버튼을 키시면 얘한테 마이크로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정보를 가르치고 있는데 특히나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좋아하는 어떤 진로나 연계 과목들을 가져와서 융합 수업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어. 네가 지금부터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어떤 컨설턴트로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생명과학과 함께 융합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주제를 5가지만 추천해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해줄 뿐이죠. 뭐 영어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결론은 한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제미나이의 활용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강의에서는 내가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나는 이 제미나이의 조금 이런 기능들을 내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이 제미나이의 API가 있는데요. 그 AP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파이썬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